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뮤식입니다. 어제는 매크로 관점에서 정말 중요한 하루였는데요. 그런 만큼 먼저 매크로를 보고 그 다음에 테슬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테슬라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먼저 매크로를 보겠는데요. 실업률이 4.0%를 갱신하고 Average Hourly Earnings의 경우는 컨센보다 굉장히 강한 수치가 나온 등의 모습을 보이면서 노동시장은 문제가 없음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체인지 인 논팜 페이버스의 경우는 컨센 대비해서 더 낮은 수치를 보여줬는데요. 지난달의 경우는 256K였다가 307K로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이 된 것처럼 체인지 인 논팜 페이버스의 컨센 자체의 정확성은 제법 떨어지는 편이며 이번에 50K 정도가 지난달에 잘못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음달 일자리 지표가 발표가 될 때 여기 143K가 마찬가지로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가정을 열어둔다면 그렇게 약한 수치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수치가 나옴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멤버십 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일자리 관련 매크로 결과가 나오기에 앞서서 Implied Volatility 수치가 이미 이렇게 상당히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순식간 녹아내림에 따라서 맨 처음에는 일자리 지표의 결과가 강하든 약하든 결과와는 전혀 관계없이 나스닥과 S&P 500은 여기 적혀있는 대로 기계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속으면 안된다라고 하였는데 정확히 그 흐름에 따라서 주가는 장이 열렸을 때 Implied Volatility가 녹아내리면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반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것도 잠시 결국 미국의 일자리 시장은 강하다는 결과가 10년 국채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주가는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일자리 지표가 분명 강하게 나왔는데 시장이 상승하니 롱이다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판단한 것을 막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멤버십 분들이 속지 않으시도록 밤에 제때 업데이트를 드렸습니다. 매크로는 테슬라의 대응 계획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깊이 알아봤는데요. 컨센인 4.1%에 있어서 4.0%가 나오면서 노동시장은 강해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맞는데 사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얼마나 노동시장이 강했는지를 조금 더 볼 수 있는데요. 실업률의 진짜 수치를 구하기 위해서 분자에 들어갈 Unemployed의 수치인 680만 명을 분모에 들어갈 Civilian Labor Force인 1억 7천만 명으로 나누면은 실업률의 수치는 4.0%이긴 한데 정확히 말하자면 4.01%로 0.02%만 나왔어도 까딱하면은 3.9%의 수치가 발표될 뻔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10년 국채금리는 무려 1.28%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에 따라서 나스닥과 S&P 500은 하락했으며 테슬라는 무려 3.4%나 하락하면서 361달러에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요. 테슬라의 이러한 흐름은 제가 미리 1월 30일 실적 발표한 뒤에 리스크는 알아두자라고 멤버십 분들께 조심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남색인 테슬라의 주가는 24년 4분기의 저조한 실적에 따라서 하향 조정이 된 여기 빨간 색깔인 25년 2분기의 평균 어닝 per share에 수렴해 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데이터는 1월 30일 기준 데이터이고요. 2월 8일 기준 데이터는 2월 8일 테슬라 데일리 업데이트 점점 온다에 업데이트를 들어놨습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매일 업데이트 드리는 이유는 애널리스트들의 평균적인 앞으로의 방향 혹은 언제 반등할지를 대략적으로 알기 위함으로 결국 주가를 의미하는 이 남색이 더 내려와서 빨간색 언더로 내려가거나 혹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면서 평균 어닝 퍼 쉐어 수치인 이 빨간색이 위로 올라간지를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기 이 데이터는 1월 30일 기준 데이터이고요. 드디어 오늘 기준으로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어닝 퍼 쉐어 평균 수치에 있어서 변화를 주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보신 빨간 색깔 선의 수치가 상승을 했으면은 조만간 주가 또한 그 흐름에 따라서 상승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하락했으면은 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테슬라가 하락하는 데는 매크로적인 이유도 있지만 사실 1월달 출고량이 많은 나라들을 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도 분석드렸듯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의 테슬라 점유율은 약 8% 정도가 떨어졌고요.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는 1월 달에 24년 1월 대비해서 50%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중국 또한 이번 1월 달의 출고량이 지난해 1월 대비해서 11.5%가 떨어진 것으로 발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나라들 또한 25년 1월달의 출고량이 24년 1월에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센티멘트를 자극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단 하나의 나라도 예외 없이 이렇게 출고량이 하락했다는 이유는 대다수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단 모델 Y 주니퍼인 신제품을 사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테슬라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이유는 펀더멘탈에 알맞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가가 펀더멘탈 이상으로 갬마 스퀴즈와 같은 요인과 함께 이렇게 과하게 올라가면은 당연히 매수를 하지 않고 홀드를 해야 하고요. 펀더멘탈이 좀 떨어짐에 따라서 주가가 조정을 받되 주가가 필요 이상으로 빠지는 것이 객관적으로 만약 관찰이 된다면은 그것이 곧 춤의 기회이기 때문에 제가 매년 연 4,500만원에서 5천만원의 돈을 써가면서 월가에서 사용하는 로우 데이터를 받아가면서 매일 분석하는 이유가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테슬라 상으로 추매하고자 노리고 있는 구간은 바로 가장 강함이 아니라 최소 약함 혹은 가장 약함의 구간에 있을 때인데요. 우선 테슬라가 위치하고 있는 구간이 가장 강함에 있긴 하지만 여기 있는 세로축은 모멘텀을 의미하고 가로축의 경우는 힘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심점인 여기 100-100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으며 어제 하락에 따라서 세로축인 모멘텀이 여기 이렇게 100 언더로 내려가게 되면서 약해진 쪽으로 내려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테슬라는 361달러에 위치해 있지만 제가 바라보고 있는 펀더멘탈 지표상으로는 아직 여전히 가장 강함 쪽에 위치하고 있고 약함으로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 350달러까지는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대응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테슬라가 350이 된다고 해서 바로 매수를 하느냐? 그런 부분은 또 매일 지켜보는 과정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요. 우선 저의 경우는 투자함에 있어서 어떠한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다는 보수적인 선에서 생각을 하며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테슬라가 저평가 구간으로 가게 되는 기준은 주가가 약 325에서 328달러 언더로 내려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328달러 언더로 내려가기 이전까지는 제가 대응을 한다고 해도 기존의 평단가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소규모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328달러 위를 기준으로는 여전히 고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테슬라는 주가가 하락했지만 여전히 프라이스 오브 셰프를 기준으로 84.31배를 받고 있는 상태로 6년 평균 멀티플 73.21배 대비해서는 여전히 9.2% 정도의 고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단기적으로 어떠한 흐름에 따라서 테슬라가 어디까지 내려갈지 혹은 반대로 반등해서 올라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언제부터 매수를 하는 것이 비싼지 또는 저렴한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갬마 스퀴즈가 한때 여기 이렇게 터졌을 때 제가 매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매수를 하는 시기는 주가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대응을 해왔으며 어떤 선에서부터는 더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하락을 하나의 기회로 삼아서 최대한 저렴하게 더 수량을 늘려나가고자 합니다. 이제 매크로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머지않아 발표가 있을 CPI인데요. CPI 결과에 따라서 테슬라의 흐름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CPI 또한 평소에 해왔던 것처럼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와 유튜브 멤버십 텔레그램을 통해서 또 선행 분석을 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